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그야말로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널뛰기장을 매크로 이슈를 좀 갖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LNG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넥스트 디케이드와 LNG와 관련된 장기 공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미국 쪽이 아니라 중동 쪽과 관련된 LNG 소식, 오늘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신약과 AI의 만남입니다. 이 보로노이와 관련해서 폐암 신약과 관련된 플랫폼 내용들 자세히 다뤄봅니다. 그리고 차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잠룡들이 여야에서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불출마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탄핵에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권에서의 이런 다른 움직임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미국의 넥스트 디케이드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로노이가 미국 암 연구학회를 통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임상 일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반란의 최영록 대표가 입점 업체들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우리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와 화장품 수출업계와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의료기기와 화장품에 대해서 기본관세 10%에 더해 상호관세 15%를 추가한 총 25%의 고율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간담회 자리에서는 업계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타격과 관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 대응 정보 공유와 함께 전략 수립,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업계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관세 대응 전략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관세 유예 이슈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미국 에너지 기업 넥스트 디케이드와 20년간 연간 120만 톤 규모의 LNG를 공급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의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이른바 에너지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아래 추진되는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넥스트 디케이드는 최근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장 계획을 공개하면서 세계 최대 LNG 생산과 수출 시설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가 국내 LNG 관련주들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손을 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래 로봇 추진단장을 필두로 연구원 50여 명이 투입된 SNR 휴머노이드 팀은 올해 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전 본사 인근에서 사무실을 임대하고 협력 근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휴머노이드 개발 이슈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보로노이가 이번 달 말 미국 암 연구학회를 통해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임상 일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는 물론이고 파이프라인 전반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반의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인 보로노믹스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1월 학회 일정에 앞서 초록을 제출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로 공개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발표 일정을 앞당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로노이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자신감과 시장의 기대감은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지난 3월 10일에는 15만 3천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혼란한 국제정세의 조정을 받으면서 전일 종가는 96,5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4월에 기록했던 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1년 새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연구학회 이슈까지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입니다.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인 반란의 최영록 대표가 입점 업체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반란의 상품을 납품한 입점 판매자 20명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란 측은 판매 대금을 유용해 정산금이 지급되지 못한다고 해명했는데 이들은 제품에 대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의 TMF 사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실리콘2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됐던 원 전 장관은 9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고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 관련 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